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인의 업무 활용, Using the Work of Others입니다. 회계감사라는 게 참 범위가 넓잖아요. 혼자서는 이게 다 할 수가 없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내부 감사인, 또 외부 전문가, IT 감사인, 그리고 그룹 감사에서 요소 감사인까지 이분들의 업무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평가하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엔 감사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과 좀 스마트하게 협업하는 방법,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먼저 내부 감사인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무래도 고객사 소속이니까 독립성, 인디펜던스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이 점 때문에 감사인이 핵심적인 판단, 저지먼트라든지 중요성, 머티리얼리티 결정 같은 걸 내부 감사인한테 그냥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 독립성 부족 때문에 책임을 공유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부 감사인의 업무가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위험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초기 단계, 아니면 일부 실증 절차를 수행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외부 감사인이 이 내부 감사인의 역량, 그러니까 전문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또 객관성, 편견 없이 일하는지 이걸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역량이란 객관성 평가가 필수군요. 네, 그렇죠. 특히 중요한 회계 추정이 들어간 자산 평가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자 거래 같이 좀 주관성이 높고 위험이 큰 영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부 감사인 업무만으로는 부족해요. 외부 감사인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 테스트. 네. 그리고 만약에 내부 감사인이 직접적인 지원, 디렉트 어시스턴스 형태로 감사 업무 일부를 돕는다면 외부 감사인이 그냥 맡겨두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지휘 감독, 슈퍼비전하고 그 결과도 아주 꼼꼼히 검토, 리뷰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내부 인력 활용은 그 정도 보고요.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얘기를 좀 해보죠. 회계나 감사가 아닌 예를 들면 보험계리서나 감정평가사 같은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 도움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게 감사인이 직접 고용한 전문가랑 경영진이 활용한 전문가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감사인이 직접 고용한 전문가를 보통 어디터스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죠. 이분들을 활용할 때도 역시나 그 전문성, 컴피턴스, 관련 능력, capabilities, 그리고 객관성, objectivity,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역시 객관성이 중요하군요. 네, 이 사람이 정말 해당 분야 전문가인지 또 편향될 이유는 없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요, 업무 범위나 책임, 소통 방식, 비밀 유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서면 합의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죠? 서면 합의까지요? 네. 그리고 전문가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감사 목적에 정말로 충분하고 적합한지 평가 이밸류에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중요한 가정은 합리적이었는지, 사용한 방법론은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 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만약에 특별한 문제 없어서 적정 의견이면 굳이 언급하지 않지만 혹시 의견이 변형될 경우에는 전문가 업무를 언급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감사인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요. 네, 정확합니다. 적정 의견일 땐 언급 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변형된 의견일 때 언급할 수 있지만 책임 감소는 없다는 걸 명시해야 하죠. 그리고 경영진이 고용한 전문가,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죠. 이분들 업무를 감사 증거로 사용할 때도 비슷해요. 그 역량, 능력, 객관성을 평가하고 업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감사 증거로서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IT 환경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IT 감사인, IT 오디터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이분들은 외부 전문가랑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IT 감사인은 보통 외부에서 일에 초빙하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감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통제 이해부터 시작해서 위험 평가, 실제 통제 테스트나 실증 절차까지 IT 관련 감사 절차 전반에 걸쳐서 투입되죠. 다른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감사 파트너의 지휘 감독, 슈퍼비전을 받고요. 최종 책임은 감사 파트너가 지게 됩니다. 팀의 일원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큰 그룹사의 경우 있잖아요. 여러 회사 재무제표를 합쳐서 감사하는 걸 그룹 감사라고 하던데 이때 다른 지역이나 자회사를 감사하는 그 요소 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그룹 감사가 좀 그렇죠.
그룹 감사인이 전체 감사를 책임지지만 개별 구성단위, 컴포넌트는 다른 감사인, 그러니까 요소 감사인이 맡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그룹 감사인은 이 요소 감사인의 독립성은 괜찮은지, 역량은 충분한지, 관련 윤리 규정은 잘 지키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역시나 명확한 업무 범위 합의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고요. 또 요소 감사인의 업무가 그룹 전체 감사 목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고 적합한지 평가, 이벨루에이터 에디쿼시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아, 그룹 감사 보고서에 요소 감사인을 언급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필요하다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타인의 업무로 활용하는 건 감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업무로 활용하던 그 사람의 역량, 객관성, 독립성을 정말 철저하게 평가해야 하고 또 명확하게 소통하면서 감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책임은 결국 주감사인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감사인이 외부 전문가나 다른 감사인의 객관성, 오브젝티비티를 평가할 때 말이죠.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잠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미묘한 신호들, 그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학습까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